트로트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TV라는 매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로 한참 자라는 아이들을 가요 경연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가두었습니다. 일약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상업방송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기이한 세태입니다. 그 선두에 TV조선이 있었습니다. 과연 상업 매체를 추구하는 조선일보답습니다. 2021년 전국 신문 유료 판매 부수 한국 1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영향력과 신뢰도를 통틀어서 넘어설 수 없는 매체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언론재벌 방씨 가문의 시족격인 방응모. 그러나 그가 최초로 조선일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황금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굴뚝이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무단 통치를 끝내고 조선인들 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생각들을 분출할 매체를 만들어서 불만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일종의 문화통치라고 말하는 황국신민 길들이기 말입니다. 그런 일제는 1920년 세 개의 신문을 허가해 줍니다. 민족주의자와 일본 유학파들 중심으로 2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을 표방한 동아일보, 총독부 기관 직격인 시사신문, 이 중에 경제실업신문을 표방하고 내선융화를 목표로 한 친일 친목단체인 대정친목회 멤버 중심인 조선일보였습니다. 독립이라는 당시 트렌드를 쫓지 않고는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선과 동아는 경쟁을 합니다. 이때마다 일제는 정관과 복관이라는 무기로 남의 나라를 이간질시키면서 남의 나라를 경영합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이상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단체 신간의 도구로 경영이 어려워 매도에 나선 조선일보를 도산 안창호 선생을 따르는 유명회가 안창호의 국내 활동 지위를 마련해 주려고 인수합니다. 이상제, 윤재홍, 안창호 등등.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문 매체를 통해서 조국의 현실과 독립 그리고 미래 조국의 현실을 꿈꾸는 이들의 노력은 자본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런 어간에 중앙이나 지방에서도 신문 매체를 통한 행세를 하는 것이 유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신문사 지국장을 경영하려 합니다. 거기에는 기자증이 딸려 있었고 새로운 질서에서 관공서나 회합에 출입하기도 매우 쉬웠습니다. 평안도, 신이 주는 새로운 세계와 접하는 골목입니다. 그 추운 곳 평안도에 한반도 질주를 바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운산군광 등 금광이 있었습니다. 이때 평안도 시골에서 한학을 좀 배우면서 훈장도 하던 청년 방응모는 당시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의 연사를 접합니다. 1915년부터 밀립대학 설립운동 평안북도 지부에 가담한 그는 중앙위원 조만식을 알았고 1920년 4월 민간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당시 평안북도 정주 인구 약 7,000명, 정주분국 지국장이 담났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조만식의 유학친구 김성수를 소개받습니다. 1922년 6월 동아일보 정주분국을 인수한 방응모는 정주군 지역 체육대회로 테니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의 동아일보 정주분국을 정주지국으로 성격시킵니다. 1926년 정주지부 귀선군 군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달래의 소월 김정식이 임명됩니다. 그러나 지국 경영은 그리 쉽지 않아서 어려움에 봉착해집니다. 급기야 동아일보 본사에서는 밀린 대금을 계속 독촉했고 상황이 여기지 않자 동아일보 본사는 보증금에서 깎아내려갔고 누적이 되자 경성에서 본사 직원들을 파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동아일보 본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합니다. 1924년 봄 평안도의 정주에 오산학교 교감으로 있던 전무현이 방응모와도 안면이 있던 금광체육업자 2명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맥에 산이 있다고 방응모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선천근의 지역 유지이자 최창학의 친구이며 그가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알게 된 이봉찬을 찾아갑니다. 결계찬 젊은이 방응모에게 이봉찬은 광산 지식을 알려주며 최창학의 소유주 중 폐광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받은 갱도와 금맥을 알려주고 자금까지 빌려줍니다. 광산업에 뛰어든 방응모, 1924년 여름 안록방변의 최창하게 소유한 폐근광인 병안북도 삭주군 외남면 교동 다리골의 삭주 교동 광업소를 채굴합니다. 그러나 황금을 캐야 했던 광업소가 시원찮자 1926년 방응모에게 광산 사업을 제안했던 두 친구가 모두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방응모의 가족은 돈이 없어 쌀 대신 좁쌀로 좁쌀죽을 먹으면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주군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먼 친척인 방상진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를 포함해서 일꾼 5명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후처인 이인숙의 친정 쪽에서 얻어온 토지 문서를 얻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삭주 다리골 광산으로 가서 다시 금강을 채굴합니다. 금맥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동시에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1926년 7월 지하 300m 지점에서 금맥이 보입니다. 이후 연간 300kg의 금을 생산하는 굴지의 광산업자로 최창하게 이어서 벼락부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는 미국산 포드 T형 자동차를 타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1932년 방응모는 교동광산을 135만이라는 거액의 일본 중해광업 주식회사에 매각합니다. 그 뒤 1932년 6월부터 조선일보 영업국장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해 11월 23일 조만식이 사장에 재선임될 때 그는 조선일보 부사장에 추대됩니다. 조선일보는 용주기입이 어려워서 빚을 얻었으면서 버텨오던 중 증권고래소에 다니던 사채업자 임경래에게 빚을 져서 조선일보에 판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과 임경래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를 요구받은 방응모는 1933년 금광과 광산을 완전히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50만 원을 투자해서 정식으로 조선일보를 인수합니다. 조선일보가 용지 인쇄기구 부족으로 진 빚을 모두 청산하였고 이를 인정한 조선총독부는 임경래가 발행하던 기존의 인가를 모두 취소하고 새롭게 방응모에게 인가를 내줍니다. 그해 3월 일단 조만식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부사장으로 취임합니다. 1933년 7월에 8대 사주 조만식으로부터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제9대 조선일보 사주로 취임하여 활동합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유능한 문인 필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금 1,000만 원을 걸고 작가들을 영입합니다. 이광수를 비롯해서 서춘, 김동진, 함상훈, 신태익 등을 조선일보로 영입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정주군 출신 언론인들과 작가들이 조선일보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석 시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이광수 등 일부는 자신이 먼저 근무하던 신문사 사주들에게 아무런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응모의 스카우트에 응해서 비신사적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응모, 조선일보 인수의 광복 전까지 그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서 숱한 평가와 논쟁을 남겼습니다. 그는 6.25 전란 시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남겠다고 하였지만 인민군들에 의해 끌려가 트럭으로 강제 북송되다가 미군 공습으로 피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방응모의 행진에 전쟁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실종 후 1959년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까지 조선일보는 방응모의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1970년 2월 19일 조선일보 정기주주총회에서 방응모 이사를 사퇴 수리하였습니다. 조선일보 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응모의 인생 파노라마입니다. 조선일보를 만들었던 방응모 초대 사주의 경영,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필진에 오늘날에는 꼴보수 올감이나 가지면서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은 오늘날 조선일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글리신문 방송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따뜻함으로 경쟁하는 그런 매체 말입니다. 섬돌이TV였습니다.